안녕하세요. 건강한 아침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찾아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건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면 자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잠자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텐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잘못된 수면 자세 하나 때문에 10년이나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잠들 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평생 해온 습관이라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깨어나신 적 있으시죠? 목과 어깨가 뻐근해서 잠에서 깬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사실 90% 이상이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면장애와 관련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심지어 급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과 혈관의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수면의 질도 저하되면서 수면 자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자세가 50대가 넘어서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제게 찾아오신 68세 김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오셨던 분인데 어느 날 새벽 3시경 갑작스러운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등 모든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문진을 통해 원인을 찾던 중 수면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평생 왼쪽으로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자세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단순히 자세만 바꿔드렸는데 놀랍게도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더라고요. 2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도 끊으셨고 연간 병원비가 8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다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수면 자세들이 위험한 걸까요? 오늘은 5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를 상세히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수면 자세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김영호 어르신처럼 병원비를 대폭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5번째로 위험한 자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자는 자세입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자시는 분들 계시죠? 아마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이 자세로 주무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젊을 때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50대가 넘어서면 이 자세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목뼈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자면 목이 한쪽으로 계속 비틀어져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목뼈는 앞쪽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엎드려 자면 이 자연스러운 커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젊을 때는 목뼈 주변 근육과 인대가 튼튼해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어느 정도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서 목뼈 사이의 연골판이 약해지고 근육도 경직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목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경추 2번부터 7번까지의 목뼈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팔로 가는 신경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와 팔이 저리고 손가락 끝까지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엎드리면 가슴 전체가 매트리스에 눌려서 폐가 제대로 확장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 우리 폐는 완전히 팽창해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흡입해야 하는데 엎드린 자세에서는 폐 활량이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폐 기능이 워낙 좋아서 이 정도 제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인해 폐 기능이 약 30% 정도 감소하는데 여기에 엎드린 자세로 인한 폐 활량 감소까지 더해지면 밤새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렘 수면과 놀렘 수면의 주기가 깨지면서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더 빨리, 더 강하게 뛰어야 하므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죠.
실제로 대전에 계시는 70세 이정민 어르신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생 엎드려 자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숨이 막혀서 깨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매일 밤 서너 번씩 깨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오셔서 수면다원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에 혈중 산소 포화도가 정상인의 98%에서 85%까지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는 의학적으로 심각한 저산소증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심박수가 분당 50회에서 갑자기 90회까지 치솟는 패턴이 밤새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정민 어르신께 수면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이렇게 잤는데 어떻게 바꾸냐며 난색을 표하셨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어요. 그 결과 단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이정민 어르신은 2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잤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자는 건 젊을 때나 가능한 자세예요. 50대가 넘어서는 목뼈도 위험하고 호흡 기능도 크게 저하시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5번째 위험 자세일 뿐이에요. 4번째로 위험한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어라, 이게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하고 의외로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을 가장 정석적인 수면 자세라고 알고 계시죠? 젊을 때는 실제로 괜찮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혀와 목 뒤쪽의 연조직들이 모두 뒤로 처집니다. 젊을 때는 목 주변 근육들이 튼튼해서 잠들어도 기도를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특히 설근이라고 하는 혀뿌리 근육과 연구개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잠들면 기도가 좁아지거나 심한 경우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무호흡증인데요. 의학적으로는 잠자는 동안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멈추는 게 아니라 밤새 수십 번, 심한 경우에는 시간당 60번 이상, 즉 1분에 한 번씩 숨이 멈춥니다. 8시간을 자는 동안 무려 480번 이상 숨이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숨이 멈출 때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단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숨이 멈출 때마다 몸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서 교감신경을 극도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혈압이 급상승해요. 평소 혈압이 120/80인 분이 수면 중에는 180/1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밤새 수백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혈관벽도 지속적인 압력 변화로 손상됩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인천에 계시는 69세 박순자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깜빡하고 낮에도 극심한 졸음에 시달리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였어요.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를 시행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당 45번이나 숨이 멈추고 있었어요. 8시간 자는 동안 무려 360번 호흡이 중단된 것이죠.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숨이 멈출 때마다 심박수가 분당 50회에서 120회까지 급상승했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밤새 이런 일이 반복되니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신 것이었어요. 박순자 어르신께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실천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똑바로 잤는데 어떻게 바꾸냐며 어려워하셨지만 수면무호흡증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낮에 졸리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추적 검사에서도 수면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5번 이하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언제였나 모르겠다며 감격해 하셨어요. 이처럼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50대 이후에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해서 뇌와 심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무서운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왜 나쁘냐, 오히려 좋다고 들었는데 라고 의외로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일부 의학서적에서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젊은 성인이나 임산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위험한지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왼쪽 가슴 한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왼쪽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심장의 무게는 대략 300g 정도인데 왼쪽으로 누우면 이 무게가 모두 왼쪽 심장벽에 집중되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심장 근육이 강하고 탄력이 있어서 이 정도 압박은 충분히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관상동맥도 좁아지면서 이런 압박이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분들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심장이 압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에 협심증이 있던 분들은 야간 흉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하지만 심장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장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위장도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위 속에 있던 위산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식도 쪽으로 더 쉽게 올라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위와 식도 사이에 하부식도괄약근이라는 강력한 근육이 있어서 위산의 역류를 막아줍니다. 젊을 때는 이 괄약근이 튼튼해서 웬만해서는 위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근육의 힘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특히 야간에는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연동운동도 감소해서 위산 중화 능력이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 밤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단순히 속이 쓰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위산은 강산성으로 pH가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이런 강한 산이 식도 점막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식도염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식도궤양, 식도협착, 심지어 식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환자의 식도암 발생률은 정상인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역류된 위산이 후두까지 올라가면 만성기침, 쉰 목소리, 인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감기나 목감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수면 자세 때문일 수 있어요. 광주에 계시는 71세 최병수 어르신의 상세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생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편하다고 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서 자꾸 깨더라고 하시면서 목도 아프고 기침도 계속 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결과가 심각했어요. 식도 하부 3분의 1 지점이 빨갛게 헐어 있었고 일부 부위는 미란성 변화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중등도 이상의 역류성 식도염에 해당하는 소견이었어요.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밤에 간헐적으로 심방조기 수축과 심실조기 수축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는 심장이 비정상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전기적 전도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최병수 어르신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70년 넘게 이렇게 잤는데 어떻게 바꾸냐며 어려워하셨지만 식도암의 위험성까지 설명해드리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새벽에 신물 올라오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2주 후에는 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3주 후에는 가슴 쓰린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적 내시경에서도 식도염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전도상 부정맥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최병수 어르신은 이게 정말 자세 때문이었다니 신기하다. 15년간 먹던 위장약도 이제 안 먹어도 된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건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괴롭히는 정말 위험한 자세예요. 특히 50대가 넘어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편한데 왜 위험하냐고 의외로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50대가 넘어서는 정말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높은 베개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누웠을 때 목이 앞으로 30도 이상 꺾이는 높이를 말합니다. 보통 베개를 2개 이상 겹쳐서 사용하거나 두꺼운 메모리폼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높은 베개를 베면 목뼈가 앞으로 과도하게 꺾이면서 자연스러운 경추의 전만곡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경추는 원래 앞쪽으로 완만한 시자 모양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 곡선이 체중과 머리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높은 베개 때문에 이 곡선이 사라지면 목뼈에 집중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목 뒤쪽으로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척추동맥과 경동맥이 있어요. 목이 과도하게 꺾이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고 혈압도 정상이어서 이런 일시적인 압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혈관이 경직되고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 조금만 압박받아도 혈류장애가 심각해집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가장 낮아지는 시간인데 이때 목혈관까지 압박받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임계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결과 뇌졸중, 특히 열공성 뇌경색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목뼈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높은 베개 때문에 목이 계속 앞으로 꺾여 있으면 경추 디스크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요. 특히 경추 5번과 6번, 6번과 7번 사이의 디스크가 가장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 있고 수분 함량도 높아서 이런 압력을 잘 견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탈수되고 섬유화되면서 압력에 취약해집니다. 그 결과 디스크가 후방으로 돌출되거나 파열되면서 신경근을 압박하게 되죠. 목 디스크가 문제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선 목과 어깨 통증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팔과 손가락까지 저림과 감각 저하가 발생해요. 또한 목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으로 인해 긴장성 두통이 자주 발생하고 어지럼증이나 이명 같은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울산에 계시는 73세 김봉남 어르신의 자세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생 베개를 높게 베고 자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침대에 일반 베개 2개를 겹쳐서 사용하셨는데 높이가 거의 20cm에 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우며 목과 어깨가 극심하게 아프다고 하셨어요. 특히 오른팔이 자주 저리고 밤에도 팔 저림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뇌 MRI를 촬영해보니 뇌혈류가 정상인의 70% 수준으로 감소해 있었습니다. 특히 후순환계 혈류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척추동맥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목혈관 초음파에서도 척추동맥의 혈류 속도가 정상 범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추 MRI에서는 더 심각한 소견이 발견되었어요. 경추 5-6번과 6-7번 디스크가 후중앙으로 돌출되면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고 오른쪽 신경근도 심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른팔 저림과 감각 저하가 나타난 것이었죠. 김봉남 어르신께 낮은 베개로 바꾸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갑자기 베개 높이를 낮추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마다 조금씩 높이를 줄여가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침에 머리가 멍한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는 목과 어깨 통증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오른팔 저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추적 검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었어요. 뇌혈류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목혈관 초음파상 척추동맥 혈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봉남 어르신은 이게 정말 베개 때문이었다니 신기하다.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감격해 하셨어요. 여러분, 높은 베개는 뇌혈류를 감소시키고 목뼈를 손상시키는 정말 위험한 요소입니다. 특히 50대가 넘어서는 절대 피해야 해요. 이제 드디어 가장 위험한 1위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97%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세인데요. 바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 아니냐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사실 젊을 때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였어요.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이 자세가 가장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왜 이 자세가 위험한지 생체역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누우면 허리뼈가 뒤로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요추 전만이 심해집니다. 정상적인 요추는 앞쪽으로 적당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다리를 뻗으면 이 곡선이 과도해져서 허리뼈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허리 주변 근육들,
특히 장요근과 척추 기립근이 튼튼해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근육들이 현저히 약해지고 지구력도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척추 디스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리를 뻗고 자면 요추 디스크, 특히 요추 4-5번과 5번- 천추 1번 디스크에 집중적인 압력이 가해져요.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를 100이라고 하면 다리를 뻗고 누워 있을 때는 150에서 200 정도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충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압력을 잘 견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탈수되고 탄력을 잃으면서 압력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이런 과도한 압력이 지속되면 디스크가 후방으로 돌출되거나 심한 경우 파열될 수 있어요. 디스크가 돌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척수나 신경근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하지방사통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리 마비나 대소변 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척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다리 뒤쪽의 대퇴정맥과 슬화정맥이 펴지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 환류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서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고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히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혈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쭉 뻗고 자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혈관도 펴지면서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혈관 탄력이 좋고 혈액 점도도 낮아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도 끈적해지면서 혈전 형성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동맥으로 가면 폐색전증을 일으키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을, 뇌로 가면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장시간 다리를 뻗고 움직이지 않는 자세와 관련된 혈전증을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수면 중에도 같은 원리로 발생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계시는 76세 안창호 어르신의 상세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평생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굳게 믿고 계셨어요. 실제로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자세로는 잠들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극심하게 아프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있어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양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장시간 걸으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MRI를 촬영해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요추 3-4번, 4-5번, 5번-천추 1번 총 3개의 디스크가 모두 후중앙으로 심하게 돌출되어 있었고 척수관 협착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요추 4-5번 디스크는 파열 직전 상태로 보였어요. 하지 혈관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쪽 종아리 깊은 정맥에 작은 혈전들이 여러 개 관찰되었고 혈류 속도도 정상보다 현저히 느렸어요. 혈액 응고 검사에서도 D-다이머 수치가 높게 나와서 혈전 형성 경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를 고려해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안창호 어르신께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76년 동안 한 자세로 잤는데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수술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해 주셨어요. 적응 기간을 위해 점진적으로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를 늘려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다리 저림도 거의 사라졌어요. 3개월 후 추적 MRI에서는 디스크 돌출 정도가 현저히 감소했고 혈관 검사에서도 혈전이 거의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창호 어르신은 이게 정말 자세 때문이었다니 믿기지 않는다. 허리 수술 각오하고 있었는데 자세만 바꿨는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하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여러분,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건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고 혈전증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97%가 하고 있지만 50대가 넘어서는 절대 피해야 하는 자세예요. 그림 7.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안전하고 건강할까요? 지금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수면 자세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높이로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도록 누우시되 완전히 옆으로 눕지 마시고 약간 뒤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세요. 각도로 표현하면 대략 60도에서 70도 정도입니다. 무릎은 약 30도 정도 구부리시고 무릎 사이에는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주세요. 팔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쪽 팔은 몸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뻗어주시고 위쪽 팔은 편안하게 몸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머리와 목,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조절하세요. 왜 이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의학적 근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건강에 최적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위치해서 압박을 받지 않아요. 심장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심장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권하는 자세이기도 해요. 두 번째, 위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십이지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역류를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위와 식도 사이의 각도가 적절히 유지되어서 위산 역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세 번째, 척추 건강을 지킵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S자 커브를 유지해요. 다리를 쭉 뻗는 것보다 허리의 부담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특히 요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네 번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다리 혈관도 편안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적절한 긴장을 유지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목과 어깨를 보호합니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는 목뼈를 보호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지 않아요. 또한 어깨가 압박받지 않는 자세여서 어깨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호흡을 개선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열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수면무호흡증을 예방하고 충분한 산소 공급이 가능해요. 실제로 이 자세로 바꾼 분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호 어르신도 이 자세로 바꾸신 후 새벽 가슴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이정민 어르신도 2주 만에 숨막힘이 없어졌고 박순자 어르신도 머리가 맑아지셨습니다. 최병수 어르신은 위장약을 끊으셨고 김봉남 어르신은 뇌혈류가 좋아지셨어요. 안창호 어르신은 허리 수술을 피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야 해요.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밤에 깨는 건 나이 때문이라는 포기도 버리세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단계적으로 적응해 나가세요. 첫 주에는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고 둘째 주에는 조금 더 구부리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수면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푹신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경도가 좋아요. 베개도 목의 길이에 맞는 적절한 높이로 선택하세요. 올바른 수면 자세와 함께 지켜야 할 수면 수칙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 음주를 하지 마세요. 5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수면 중 호흡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기도가 더 쉽게 막히게 만들어요. 두 번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드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횟수를 줄여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지만 탈수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수분은 섭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율신경이 흥분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세요. 네 번째,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차단하세요. 다섯 번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가 각성을 유도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여섯 번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소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일곱 번째, 침실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마세요. 침실을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뇌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8번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는 5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와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자기, 똑바로 누워 자기, 왼쪽으로 누워 자기, 높은 베개 베고 자기, 다리 쭉 뻗고 자기. 이 5가지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들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혈류를 감소시키며 척추를 손상시키고 혈전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신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고 깊은 잠을 자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연간 수백만 원 절약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분들이 수면 자세만 바꾸신 후 복용하던 약물을 줄이거나 끊으셨고 각종 검사나 치료 비용도 대폭 절감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잘 자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런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가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수면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면역력도 강해져서 감기에 덜 걸리게 될 거예요.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50대 이후의 부모님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 그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수면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해본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건강한 잠,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건강한 아침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건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